한일 시멘트 2022년 실적을 분석 및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매출액을요. 매출은 16.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2%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0회전으로 나타납니다. 올해 상반기 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분석을 위한 백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간 거에는 이 백데이터가 충실하기 때문에 연간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2022년에 정년에 1조 원대를 달성해서 16.8%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64.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더 높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이 3.1%뿐이 증가를 안 했고 매출 총이익률 떨어졌고 판매 관리비가 11%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7% 감소했습니다. 814억 원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음, 영업이익률이 한 7.7% 해서 영업이익률도 떨어졌죠.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이 줄고 있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매출은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스르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8.9%나 크게 증가했어요. 그 매출 증가율하고의 갭이 플러스 12.1%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적으로 추론을 하게 됩니다. 1차적인 것은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먼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발표만 먼저 앞서서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는 거죠. 수르픈 금액은 증가했습니다만 수르픈율은 4.5%, 마진율이 크게 떨어졌고요. 운영 비용이 10.9%가 증가했습니다. 생산성 0.04포인트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10.2%가 감소한 780억 원으로 산출됩니다. 이게 실질적인 성과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좀 부정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33억 5,600만 원이 적게 나왔는데 이것은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83억 7,500만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도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83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의 이 사용액이 있고 소모품의 사용액이 있습니다. 표시 방법이 표준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매입액을 별도로 표시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A, B, 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28.2%가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10.9%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 4,699억 원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생산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조 원가의 40%로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올라갔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여기에서 일단 1차적으로 추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재료 가격들이 제조업들이 다들 많이들 올라가죠. 근데 시멘트 업계에서 유연탄 가격이 내려갔다. 뭐 이런 게 이제 이슈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2단계까지 클리어하게 나온 거에 대해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이 3단계의 현금흐름 표기준이 다른 데는 현금 2단계는 틀려도 3단계는 대부분 맞추거든요.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208억 원 나갔으면은 재고가 208억 원 증가해야 되는데 186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22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그게 비유동 자산 쪽에 대체된 게요. 라고 했는데 그게 80억이나 돼요. 결론적으로 또 그 차이가 있어요. 58억 원이 비유동산으로 넘어갔다. 이런 금액들이 참 그 왜 안 맞아 떨어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2021년도에는 좀 금액이 그래도 그 작았어요. 그렇게 되는데 단기말 현재 1년 이내 보수 등의 목적으로 소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장품을 기타 유동,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뭐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저장품은 그냥 저장품대로 두면 되는 거지. 그걸 또 재고자산에서 빼서 기타 비유동산으로 돌리는 이유가 뭔지 뭔가 이게 장난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한 그 회계 기준을 가지고 있네요. 이 기업이 재고자산에 대해서.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55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직원이 8명 증가했고요. 어, 이 640명입니다. 평균 임금이 8,630만 원으로서 지금까지 3표 성신양을 했지만은 9천만 원에서 약간 좀 떨어지네요. 근데 임금이 3년 연속 계속 하락하는 경우가 있네요. 자, 디프레이션 시대라고 그래서 다른 거는 원재료 가격 올라가고 뭐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직원은 늘리면서 평균 인건비는 내려간다. 음, 이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왜냐 그러면 저임금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니까 그게 희석이 돼가지고 평균 임금은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자, 8명 증가했는데 3.3%가 하락했다. 그 8명이 무슨 글쎄요. 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운반비가 18.8% 증가했고요. 전력 및 수도 광열비가 19.8%. 그러니까 전력비 오른 것은 인정이 되는데 이 조금 전에 그 성신양해를 했었는데 성신양해는 한 40% 오른 거로 돼 있거든요. 전기료를. 요게 이제 뭐 그 또 그 서로 그 공정 구조가 또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뭐 틀리게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전력비 올라갔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크게 떨어졌어요. 보통 1년이 52주니까 한 주에 1회전 정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게 크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물건이 잘 안 팔린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도 가격을 또 올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재고 회전율이 떨어지고 수르픈율도 떨어져가지고 순방향으로 떨어졌으면은 투명 회계를 가정을 합니다. 입증은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 올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8.2%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판매 가격은 요거는 가중 평균이 됐습니다. 21.6%가 그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빠진 게 뭐냐 그러면은 유연탄이 매입액 중에서 그 매입의 비중에서 한 83% 정도 된다고 그 앞선 그 시멘트 업계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게 한 13% 정도 되는 매입 구매액의 영향력뿐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탄 가격이 뭐 왜 그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 유연탄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찜찜해서 다 시멘트 기업들이 유연탄 가격 변동 추이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유연탄 가격이 여기에 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산표할 때는 제가
한국전력 그 남동발전의 그 유연탄 매입 가격을 대입을 해서 한번 비교도 해봤는데 내려갔어요. 유연탄 가격은 조금 그 우리 그 발전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 하는데 워낙 옛날에 안 올려놨으니까 어, 일단 그런 후유증들이 제조업체들한테도 이제 넘어오는 거죠. 어쨌든 가격 인상 요인이 9.3%뿐이 인상 요인이 안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가격은 판매 가격은 너무 올린 거다. 그런데도 또 올린다.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상반기가 아니고 연말 실적에 의해서 2023년도를 예측하면은 1조 2,750억 정도 하게 되는데 재고가 50% 증가한다고 봤어요. 계속 이건 너무 많이 잡은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963억 원의 이익이 나게 돼 있고 더 욕심을 내 가지고 1% 정도 더 매출을 한다 그러면은 한 1천억 대 영업이익을 내려고 그러면은 한 1조 2,870억 정도 매출을 올리면은 될 것이다. 근데 재고가 반대로 너무 재고가 없다. 그래서 재고를 줄였다. 이렇게 된다면은 영업이익은 718억 원으로 떨어지는 것이 원가 회계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루봇 회계로는 1조 1,65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영업이익은 808억 원 예상이 되고요. 이걸 재고 회전율을 한 10% 정도만 더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되면은 매출액은 1조 2,800억 정도를 해서 1천억이 넘는 1,416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재고가 그렇게 크게 증가할 경우에 이 차이가 이거를 한 판매 단가라고 본다면은 스루풋에 의한 판매 단가는 이걸 톤단 단가라고 뭐 얘기를 하면은 이 116만 5천 원. 근데 이제 원가 회계 기준은 127만 5천 원에서 한 11만 원 정도 차이가 싸게 팔아도 충분히 이익이 남는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사분면에서 재고의 증가 때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낮게 나오고 판매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또 낮게 나온다 하는 이 카테고리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로서 중요한 거는 그 채권자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주주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냐 이런 건데 채권자한테 592억 원의 돈이 나갔어요.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자율이 그 한 4.2%대로 지금 되고요. 주주는 그 이익 배당을 가져간 게 아니고 오히려 162억 원을 더 투자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은 이익 배당이 360억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주식을 처분한 게 522억 원이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저기 여기서 우리가 팔았으니까 돈을 받은 거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또 투자한 모양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전체 회사적으로는 잉여 현금 흐름이 430억 정도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904억 원의 영업이익이 아니 현금을 벌었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8.5%로 좀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익 잉여금융 내부 그 저축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79.1%로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12,010원으로서 그 연초보다 360원 올랐고요. 장부 가격 대비 62% 선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일홀딩스가 6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5% 가지고 있고 외국인은 5%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어,
한일 시멘트 2022년도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시멘트 사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